어느 날 방송국을 찾아온 한 남자. 김세걸 씨는 자신을 독립운동가 김진성 씨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우리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제가 초보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50억이 넘다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하루빨리 국고에 회수해야 되고 지금 아직까지 그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그 집안에 김정수라는 가짜가 묘가 계속 아직도 거기 있어요. 가짜가 묻혀 있는 거 보게 되면 막 그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보훈처에서 왜 좀 하루빨리 이 파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가.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국립서울현충원에 가짜 독립운동가가 안장되어 있다는 것.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묘지번호 181번 김정수. 김정수는 진짜 독립운동가 김정범의 공적을 가로챈 가짜라는 말이었습니다. 김세걸 씨가 제시한 증거는 신문기사. 김정수의 공문록을 살펴보면 그가 독립운동가라는 증거로 신문기사를 두고 있는데 해당 기사의 어디에서도 김정수라는 이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사엔 김정범이라는 이름만 여러 번 등장한 상황. 어찌 된 일일까? 그리고 사진도 보면 다른데 그 어떻게 체포될 때는 김정수라는 이름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김정수가 자기가 이전에 가명 내가 김정범이라고 했다 말 한마디로 그걸 인정을 받은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후손들은 김정수가 김정범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활동했다 주장했고 보훈처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1968년 김정수는 건국훈장 독립장까지 수여받게 되었죠. 하지만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엔 진짜 독립운동가 김정범이 나타난 것. 당연히 김정수와 유사한 공적, 같은 기사를 근거로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결국 같은 공문으로 가짜와 진짜에게 훈장이 주어진 것. 그런데 가짜는 3등급, 진짜는 4등급의 보상을 받았다니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김정수는 독립운동가의 이름으로 서울현충원에 잠들어 있습니다. 가짜가 밝혀졌음에도 파묘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이걸 먹을 넣기도 하고 그래야죠. 김세걸 씨는 우연한 기회에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김세걸 씨는 아버지의 독립운동 공적을 도용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세걸 씨의 아버지는 독립운동가 김진성. 선생은 김창화, 이봉영 등과 함께 일본 밀정인 김용환을 처단했고 이후 7개의 죄명으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추록한 이후에는 중국 심양에서 가족과 지내다 병사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김세걸 씨는 가짜 김진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중간에 이제 그 수교가 하기 전에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노래방 한국 노래도 나오고 그 배경 음악에 그 영상에 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이제 저희 그 아버지 이름으로 된 것이 제일 앞줄에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168번에 김진성 묘 이런 게 나왔어요. 그때 제가 이 아버지 이름인데 그러면서 제가 국가보훈처 선량과에다가 팩스를 넣었어요. 심양에서. 이 168번 김진성이 저희 아버지 이름인데 혹시나
이제 저희 아버지 그 묘가 아닌가 확인해 달라고 이제 팩스를 보냈더니 답보고 온 것은 이분은 당신 아버지와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답보가 온 거예요. 해방 이후 한중 수교가 없던 시절 중국이나 북한에 자리 잡은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가로채는 일이 많았답니다. 김세걸 씨 가족 역시 중국에 있었는데요. 가짜를 몰아내고 아버지의 공적을 인정받기로 결심한 김세걸 씨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결국 진실을 밝혀냅니다. 이후 세걸 씨의 아버지 김진성 선생은 건국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신 독립운동가 김진성 선생, 유해봉환, 장남 중국에서 귀국 사실 확인, 앞장섰던 독립운동. 1998년 가짜 김진성은 파묘가 되고 그 자리에 진짜 김진성 선생의 유해가 안장됩니다. 이후 세걸 씨의 어머니와 오형제 등의 가족은 한국으로 영구 귀화했는데요. 그런데 김세걸 씨는 또 다른 가짜의 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가짜 묘를 이제 그 가서 묘 관리하는 분한테 제가 그 관리하는데 여기에 제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아 여기서 제사하고서 저 위에 가서도 또 제사하더라. 그래서 그 위에 181번 찾아가 보니까 김정수라는 그 독립유공자 묘비 뒤에 자라고 새긴 그 사람들이 여기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쓴 그 밑에 조카라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렇게 아버지의 공적을 도용했던 가짜 김진성의 묘비에 기록된 묘비 내용과 김정수의 묘비에 기록된 묘비의 내용을 비교한 결과 가족의 이름이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끈질기게 파헤친 김세걸 씨. 결국 일가족 3대 5명이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가로채 애국지사로 둔갑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근데 내가 한국에 와서 이런 상황을 보고 정말 왜 내 나라가 이렇게 됐느냐? 왜 가짜가 이미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도 하루빨리 그 시정을 안 하고 걸어가겠어? 중국에선 최고 엘리트 계층이었던 김세걸 씨. 북경대학교 의대를 나와 의사로 지냈습니다. 와보고 이제 또 추석에 또 오자. 하지만 한국에 귀화한 그는 기초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만은 또렷한 어머니와 함께 말이죠. 뭐 아직도 옛날 그 생각이 생생하디요. 일본놈 군대 쫓겨다니면서 몇 번을 죽을 뻔 하다가도 그래도 죽고 그래도 살고 나왔는데 내 여 병에서 못 견디었나. 내가 이 병에서는 안 죽는다고. 한국에 온 걸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는 세걸 씨. 김진성의 아들로서 아버지 여기서 왜곡된 것 다 찾아서 이렇게 아버지 현충원 여기에 모시고 그건 난 한평생 그래도 내가 자식된 도리로서 해야 하고 그랬다고 부끄럽지 않게 생각해.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이 땅. 대한민국만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어? 이럴 때 아버지 보고 싶어.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의 안장식이 거행됩니다. 고 손흥용 선생.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은 독립운동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일본에서 한글을 가르치다 옥고를 치렀죠. 학생, 징용장, 일본 교포, 징용위원부들에게 목숨을 걸고 애국 활동을 한 선생이 가는 길. 식은 소박하지만 엄숙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애국지사, 현역 군인, 경찰관, 소방공무원, 국가사회공헌자, 무공훈장 수훈자. 국립묘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만이 안장될 수 있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전국에는 10곳의 국립묘지가 있는데요.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이 가장 대표적. 또한 국립민주묘지 3곳, 군경묘역인 국립호국원 4곳, 독립유공자묘역 1곳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재산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 곳이 국립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그만큼 목숨을 걸 정도의 희생을 했고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런 대우를 대대손손 받을 만한 분들이 국립묘지에 들어간다. 서울과 대전 국립현충원에 친일파로 분류되는 인물이 63명이나 안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 가운데 국립서울현충원에 7명, 국립대전현충원에 4명이 각각 안장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독립운동가가 잠든 국립묘지에 친일파가 함께 안장됐다는 이야기. 정말 사실일까?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은 장군 제1묘역. 그곳에는 김백일이 있었습니다. 보니까요. 이제 일찍이 군사학을 닦아 해방된 조국에 환국하여 일제시대 경력은 싹 빼놨습니다. 곧 고문에 들어가 대한민국 육군의 교장이 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흥남철수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한민국 창군의 초석이 되었다. 김백일은 태국 무공훈장을 받은 삼성장군입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7년 동안 간도 특설대에서 복무했습니다. 그 활동을 공로로 일제로부터 만주국 훈장인 훈 5위 경훈장까지 받았죠. 간도 특설대는 1930년대 후반 간도 협조회와 신선대 등과 함께 가장 악랄하게 조선인 항일 운동가들을 탄압, 3대 악질 조직 중의 하나로 불립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의 그런 친일 경력, 그중에서도 악질적인 간도 특설대의 경력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이제 대한민국 창군의 아버지로 대한민국의 군대의 초석을 놓았던 분으로 이렇게 오직 이렇게 공적만을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좀 새겨져 있습니다. 친일파 이제 김태형의 행적을 볼까요? 국방부 장관 됐던. 그런데 또 제2장군 묘역에 친일파가 있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태영입니다. 잡아라 철의 신념,
첫 출진의 목표는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글을 발표하는데요. 조선인들은 하루아피 제국의 신민이 되어서 대화민족과 일본 민족이죠. 대화민족과 혼연일체가 되어 일본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를 개척하자. 1914년도부터 48년까지의 행적을 스스로가 공백으로 남겨놓고 있죠. 그런 기록이 정말 누락돼 있고 이런 것은 연표에 대한 양력에 대한 누락을 넘어서서 역사에 대한 누락이자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대통령 묘역 다음으로 가장 좋은 장군 묘역에 있는 친일파. 신태영 묘역에서 몇 걸음만 옆으로 옮기면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이응준. 그는 초대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으나 일본군 대좌를 지낸 친일파입니다. 이응준과 같이 일본 육사를 탈출해서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약속했던 분이 지청천인데 지청천 장군은 실제 독립운동 하셨고 이응준은 그 약속을 저버리고 계속 일본 육군에 남아있는 사람인데요. 이응준 묘. 예, 한 시대 다른 삶을 살았죠. 그 이응준 장군의 묘는 근데 제 장군 이 묘로서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청천 장군의 묘보다. 지청천 장군의 묘는 저 밑에 보시면은 예, 임종 요인 묘역의 두 번째는 저 끝에서부터 두 번째. 예, 불과 한 100m도 안 될까요, 그죠? 직선 거리로 따지면은 지청천과 이응준의 묘가 있는데 그야말로 한 시대를 살았지만 전혀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예. 성격, 그 다음에 판단이 다르면 후대의 평가도 달라져야 되는데 후대는 똑같이 이렇게 대한민국 국립묘지에 똑같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곳에 오히려 내려다 보이고 있고 지금 저희도 지금 내려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애국지사분들의 묘역을 오히려 좀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그렇게 독립의 길, 애국의 길로 사는 게 아니었어. 왜 그렇게 살았어라고 오히려 비웃는 듯하고 가장 좋은 곳, 배산 임수를 가장 느낄 수 있는 한강에 바로 내려다 보이고 가장 한가하고 가장 공간이 넓은 곳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예.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바로 애국지사 묘역, 임종 요인 묘역이 있는데 바로 발 아래 이 친일 장군들의 발 아래 임시정부 요인들, 애국지사 묘역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그렇다면 국립대전 현충원의 상황은 어떨까? 아, 여기 신현준. 이자가 간도 특설대 창설 요원으로 그 친일 행인했던 분이죠. 장성급 장교의 자격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신현준. 하지만 신현준은 간도 특설대 창설 요원으로 친일 행위를 한 친일파입니다. 다음은 김창룡 묘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사 사령관이 얼마 전에 그 사임하신 팀인가? 네. 그분이 이렇게 조합까지 보내주셨어요. 김사령관. 김우 사령관이 보낸 이유는 김창룡이 그 김우사 전신인 특무대 창설자입니다. 특무대 창설. 그 이승만 그 비호 아래 이제 김창룡이란 자는 그 해방 전에 일본군 헌병 5장 출신으로서 독립군 토벌하러 다녔어요. 백범 김구 선생 암살의 배후 인물로도 지목된 인물. 그러나 김창룡은 육군 중장의 자격으로 이곳에 안장될 수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자료에 따르면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가운데 63명이 서울 현충원과 대전 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 직속인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공식 발표한 인물은 총 11명. 즉 11명은 친일 인명사전에도 등재되었고 국가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공식 발표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김백일, 김홍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백낙준,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 이상 11명이 논란의 인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이 국립묘지 자체가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독립운동가를 위한 묘지가 아니라 군인들을 위한 묘지를 만들어지다 보니까 일제시대에 친일했던 군인들이 해방 이후에 군의 고위급 장성, 그다음에 군 수뇌부의 최고인 국방부 장관까지 한 분들을 가장 좋은 묘역에 지금 안장시켜 놨거든요. 장군 이묘역에. 친일을 했더라도 이후 세운 공적으로 안장될 수 있었다는 것. 이는 국립묘지의 출발이 국군묘지였기 때문입니다. 6.25 전사자를 안장하기 위해 만든 국군묘지는 1965년 애국지사도 잠드는 국립묘지로 바뀌었는데, 이때 군인에 대해서는 친일에 따른 예외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세운 공적만 적합하다면 친일파도 안장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국립서울현충원을 관리하는 국방부에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전국의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국가보훈처는 여러 번의 설득 끝에 전화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가 밝혀졌는데도 파묘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몰 군경이나 무공수훈자, 국가사회 공헌자, 장성급 장교 등의 자격으로 다른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친일 행위를 이유로 이제 파묘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제 시대에 우리 독립 투사들을 쉽게 말하면 때리 잡은 사람들이에요. 만주에서, 관동구 산하에서 간도 특설대라든가 이런 데에서.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국가를 위했다. 물론 한국 전쟁 때는 희생을 했지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오히려 독립군을 때리잡은 사람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했다는 그 묘지에 갖다 우리가 모시고 늘 국가에서 행사를 하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전 현충원의 맞은편에 사는 정환진 선생.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독립운동가입니다. 더위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옥살이하고 이래 10대 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만 16살, 17살, 우리 나이에 뭐 17 정도, 만으로 치면 16살 조금 더 될 텐데 영원히 있다가 같이 있는 건데 불편.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을 하며 옥살이까지 했던 독립운동가. 그러나 사후 대전 현충원만큼은 안장되기 싫다고 합니다. 바로 친일파 때문입니다. 그런 게 말하자면 뭐 나쁘게 말하면 잡탕이에요, 잡탕. 애국지사 묘역도 있지만은 그 김삼룡이 같은 놈이 아직도 그 파내지도 안 하고 대모를 몇 번 해도 그렇게 바로 잡지를 안 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그지 뭐 무덤 자체가 잘못되지 무덤인데 새로 파내려고 하면 그것도 큰 문제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그런 인간을 그다가 묻은 사람들이군요. 뭐 친일파라도 도저히 용서 못하는 거다. 그 어쩌다가 묻히는지 그것도 난 잘 몰라요. 대전 현충이 그래서 내가 그 묻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런 게 그래 대전. 독립운동가는 마음 편히 잠들지 못하고 친일파는 편하게 잠들어 있는 상황. 이것이 우리 국립묘지의 현재입니다. 스페인 사회당 정부가 쿠데타로 집권해 스페인을 철권 통치했던 독재자 프랑코의 특별 묘지를 국립묘역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국립묘지에 잠든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 스페인 정부는 과거사 청산법을 개정하고 프랑코의 묘역을 이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랑코는 쿠데타로 군사정권을 수립한 뒤 30여 년간 철권 통치를 펼친 인물. 스페인은 국립묘역에서 그를 기리는 행위를 과감히 청산한 것입니다.
¿Cuándo este país va a dejar de tener los restos mortales del dictador en una tumba de Estado para su enaltecimiento junto con las víctimas? ¿En Alemania o en Italia consentirían un mausoleo a Hitler o a Mussolini? Evidentemente no. 프랑스 파리. 거대한 사원처럼 보이는 이 건물은 83m 높이의 초대형 도움을 중심으로 세워진 프랑스의 대표적인 국립묘지 팡테옹입니다. 한 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 수는 85만 명. 천장이나 벽화를 보면 묘지보다는 미술관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알려진 인물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Alors on passe dans cet escalier qui a été construit par Napoléon Ier. Alors nous traversons l'avant-nef qui est un endroit d'une architecture très classique où on va retrouver Voltaire et Rousseau.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된 장자크 루소. 종교적, 사상적 관용과 자유를 주장한 볼테르. 자유사상가가 묘지의 입구를 지키는데요. 장엄한 건물의 지하 안에는 복도가 있습니다. 여러 위인과 명사의 석관이 방별로 배치되어 자리 잡은 것이죠. Entre au Panthéon, c'est évidemment la première femme qui entre au Panthéon, une grande scientifique.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큐리 부인은 자신의 공적으로 안장된 첫 번째 여성인데요. 부부가 모두 공을 세워 함께 안장된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삼총사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작가인 알렉상드르 듀마. 레미제라블, 노트르담 꼽취의 빅토르 위고. 이런 대문호들도 이곳에 잠들어 있죠. 이곳의 묘는 모든 위인들이 같은 형태의 묘를 사용해서 평등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On voit ici le caveau d'Émile Zola, il a exactement la même forme et l'idée est d'avoir, de traiter les grands hommes sur un pied d'égalité. 하지만 무엇보다 국립묘지로서 팡테옹이 지니는 가치는 안장되는 인물들이 까다로운 안장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Le Panthéon est un lieu effectivement extrêmement sélectif. Très peu de personnes sont honorées au titre du Panthéon. Ce n'est pas ni la fonction ni le rôle dans la société qui fait que l'on entre en Panthéon.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n'entre pas systématiquement à sa mort au Panthéon. C'est plutôt la valeur, la reconnaissance que le public peut apporter, le symbole que la personne représente, le symbole, l'action de la personne qui entre au Panthéon. Et donc par là même, ça limite énormément le nombre de personnes qui peuvent prétendre y entrer ou en tout cas qui seront honorées de ce titre-là. 듀마의 시신은 사후 32년 만에 이장되어 안장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동안 안장되었다가 이장된 인물은 2명.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미라보가 대표적인데요. 그가 이장된 곳에는 조각상을 세워놓았습니다. Et aujourd'hui, Mirabeau n'est plus au Panthéon. Pourquoi n'y est-il plus? Mirabeau mort, on le fait entrer au Panthéon tout de suite après sa mort. Et au moment de la mort de Louis XVI, quelques années après, on découvre une correspondance entre Louis XVI et Mirabeau, où on découvre que Mirabeau trahissait la cause de la Révolution pour servir le roi. Et à partir de ce moment-là, une clause tacite
d'une dizaine d'années pour être sûr que la personne soit vraiment méritante pour entrer au Panthéon, s'est mise en place. 그들에게는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정치적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사회적 논의와 평가의 시간을 통한 검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Et derrière les hommes et les femmes qui sont entrés au Panthéon, c'est pas tant la personne que l'on célèbre que la valeur qu'elle représente.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우리의 애국지사는 어디에 있을까? 망우리 공동묘지였던 망우공원을 찾았습니다. 계단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계단을. 이게 비가 오고 미끄러우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방정환 선생의 묘역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여기부터 지금 맨 흙이네요. 비가 오거나 이제 눈이 오면 대단히 미끄러울 것 같아요. 여기 산책하는 시민들이 밑에 많은데 이쪽까지 좀 자연스럽게 좀 올라올 수 있도록 길을 조금은 정비하면은 운동하러 오시는 시민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번 이 소파 선생 묘소를 볼 수 있을 텐데요. 국립묘지의 묘역과는 사뭇 다른 모습. 소파 방정 선생님께 무념. 선생의 공적을 잘 살펴보면 이런 곳에 안장된 상황은 죄송할 따름입니다. 어린이날 만들 때는 그 1919년 3.1운동 당시에 많은 어린 학생들이 만세 대열에 동참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정말 경외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청소년, 학생, 아동들을 부르는 별도의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순우리말로 이제 어린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된 흔적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이구, 여기는 뭐 어른 손이 들어갑니다 안으로. 예, 여기는 뭐 좀 나와 있어요. 용벽이 이게 밖으로. 잘못하면 무너지겠는데 이쪽으로? 비가 많이 오거나. 예, 좀 무너지겠어요. 지금 기울어 있습니다 지금. 계단도 평평하지 않고 이거는 안으로 꺼져 있고 이건 밖으로 꺼져 있고 그래서 안에 틈이 다 보이고. 여기는 좀 관리가 안 된 듯해요. 이게 지금 이게 기념식수의 표지판 역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모습. 이거는 뭐 비 맞지 말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사가지니까 섞지 말라고 임시조치 이걸 꽂아놓은 모양이에요. 추모식한. 인근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물품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거 뭐, 개미들 때문에 이게. 예, 작년 어린이날 기념을 묘소 참배를 했는가 봐요. 했는데 지금 이거를 1년이 넘었네, 1년이. 이거 진짜 다른 독립운동가도 다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좀 유명하지 않은 독립운동가 묘소도 다 이럴 거 아니에요, 보나마나. 우려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중섭 선생 묘소는 찾았는데 오재영 선생 묘소를 못 찾아가지고요. 무명의 독립운동가 오재영 선생의 묘소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해주 50 준영 저분인가요? 공원 관리소에 문의를 했으나 여전히 오리무중. 103570요. 제가 올라가서 확인해 볼게요. 비석의 번호가 맞을까? 70인가요? 맞습니다. 103570. 초라하네요. 비석의 번호로 찾아야 하는 독립운동가. 오재영 선생의 비석은 가명인 오준영으로 되어 있는 상황.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죽었으면은 누구죠? 인천보다 더 높이 올라갔다고 할 정도. 위령비만 보면 영락없는 위인. 독립운동가로 표기된 그는 친일파입니다.
친일파의 묘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적을 불분명하게 적은 것. 예. 근데 제가 이거 막 검색해 보니까 약간 친일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 여기? 그래서 지금 그것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맨날 여기 지나가다가 제가 그 관심 있어서 하나씩 찾아보긴 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반민족 친일이라서 검색어에 뜨고 하는데 이게 구청에서 뭐 이런 걸 관리를 안 하는 건지 매번 이렇게 뭐 약간 치켜 세우듯이 있어가지고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의아한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그 국민정신총동 조선연맹 이거 대표적인 친일 단체거든요. 아,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또 주로 하는 게 시국대응 전선 사상보국연맹. 독립운동가들을 사상을 전향시켜가지고 네. 친일파를 만드는 단체예요. 아니 역사 관심 좀 있고 공무원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역사 배우고 해서 이제 여기 저는 주말마다 여기 와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는 편인데 근데 그 행위한 게 밝혀진 것도 꽤 오래됐는데 이게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비석에는 지금 독립운동가로 예. 돼 있더라고요. 오히려 여기 맨날 보수 작업만 이런 거 다 해놓고 전혀 이 고치는 게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지나가다 한번 들린 거예요. 네. 친일의 행적이 부끄러웠던 걸까요? 그렇다고 거짓말까지 하는 행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가 많은 그 시민들이 살아가는 산책로로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시나 구에서도 여기를 뭐 길도 잘 닦고 나무도 보존하고 환경 정화는 잘 하는데 문제는 이런 분들에 대한 행적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친일 행적을 알리는 안내판을 좀 세우면 좋겠다. 라는 걸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좀 촉구하려고 합니다. 방치된 독립운동가의 묘소와 친일파의 위령비가 눈앞에 겹칩니다. 우리가 즐겨 찾는 북한산에도 애국지사는 많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준, 여운형, 신익희, 김창숙, 이시영, 손병희, 김병로, 신하균, 애국선열 17인의 묘까지 총 16개의 묘역이 있죠. 효창공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사실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가의 묘역으로 만들려고 했던 공간. 김구, 이동영, 차리석, 조성환,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선생. 7인의 독립운동가가 잠들어 있고 안중근 의사의 가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구 선생이 암살된 이후 추모 공간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애국지사의 추모는 사라지고 골프장, 운동장, 테니스장, 축구장 등 무분별한 시설물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까지 김구 선생의 뜻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이곳을 이제 독립운동 선열묘역으로 본인이 이제 조성을 하시려고 하는 꿈을 꾸셨는데 이제 이루지 못하고 본인이 거기에 안장돼 버리셨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추도객들이 전국에서 몰리거든요. 이 백범 추도객이라고 하는 게 절반은 추모지만 절반은 반이승만이죠. 이승만에 대한 어떤 분노, 이 친일 세력에 대한 분노거든요. 그게 이승만 입장에서 눈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이승만 때. 그것을 이제 여러 번 독립운동 선열들이 막았죠. 독립운동과 전혀 상관없는 탑, 그리고 동상까지. 추모의 의미는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취재 중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관순 열사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류정우 회장과 찾은 곳은 이태원에 위치한 유관순 열사 추모비.
왜 이곳에 유관순 열사 추모비가 있는 걸까요? 묘지, 즉 이태원 공원 묘지가 어디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이제 다 저것이 옛날 이쪽까지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 공동묘지였어요. 유관순 열사는 순국했을 당시 이태원 공원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가 이태원 공동묘지를 군용지와 주택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유해가 분실되었는데요. 용산구청이 주체가 돼가지고 기념관에도 생가에도 유관순 열사의 유해는 없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여기서 유관순 열사 그 묘가 없어진 걸 알고 이 추모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딱 3년 됐어요. 여기 저 유관순 저 맹기로는 지가. 이게 그 만들어 놓고 나서 유관순 열사 이렇게 추모하러 오는 분이 좀 없어요. 나쁘신 분들이나 이제 아시는 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오시지 없어요. 저걸 빨리 넓이 해가지고 좀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예. 현재까지는. 이게 좀 시민들이 저게 있다는 걸 잘 모르시나 봐요. 아유, 아는 사람 없어요. 저거 있는 초등학교가 국민학교 애들이 그 뭐고 와보면 이게 뭐지? 누구지? 유관순이라면 유관순이 뭐지? 몰라. 그런데 유관순 열사의 유해가 잠든 추정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마음 먹고 찾지 않으면 쉽게 찾을 수도 없는 장소. 이곳엔 정말 유관순 열사가 있는 것일까? 이게 이제 합장 분묘고요. 분묘 합장한 거고. 이태원 공동묘지의 개발 당시 연고가 없는 묘 28,000기를 화장하여 합장한 묘인데요. 그러니까 이태원 묘지, 이태원 묘지라고 쓰고 이쪽은 무연분묘, 무연분묘 합장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소화 11년 12월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소화 11년은 1936년입니다. 그러니까 1936년에 세운 것은 사실이에요. 3대 9명이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의 집안에서 관심을 둘 여력은 없던 상황. 그렇게 유관순 열사의 묘지가 무연고 묘로 처리되었고 이 묘지 안에 함께 합장되었을 거라는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합장묘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나마 열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음에 감사한다는 류 회장. 지금이라도 그 뜻을 기르기 위해 표지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조금 노력을 해놓고 뭐 좀 해놓으니까 좋습니다. 이런 표지를 해놓으니까 여기가 참 어디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열사의 유해 하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던 지난 역사. 우리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짜 독립운동가로 판명된 4명의 서훈이 취소되었다는 공식 발표였습니다. 개정안도 발의 중이라고 합니다. 뭐 친일을 하다가 이제 적이 사라져 버리니까 공산당 때려잡다 이래.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 파묘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가 되어 법안이 바뀌려면 갈 길이 멉니다. 새로 나온 그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같은데요. 친일 인사로 판명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로 이장을 시킬 수 있는 이제 절차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봐서 지금 현재 국립묘지에 있기에 부적절한
분들을 이제 이장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애국지사 묘역들. 그곳을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발표도 있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린 잘 지켜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문제만 던져놨지 아직 예산이 나온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직 없어요. 준비 단계에 있어요 지금. 근데 저것도 언제 될지 몰라요. 저렇게 준비 단계 하면 하나 하면 또 예산 올라가지 예산 꽉 깎이면 또 못하는 것이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풀리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도. 지금 말만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뭐 누가 말은 누가 못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버린 그곳 어딘가에 역사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는 현실. 오늘 우리가 국립묘지로 향했던 시선은 끝까지 거두지 않아야 합니다.